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 오프라벨 드럭에 대한 항암 작용이 있는 오프라벨 드럭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심도 있게 가려고 합니다. 또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고 제가 메트포르민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오프라벨 드럭, 항암작용이 있는 오프라벨 드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먼저 기초적인 이야기를 두세 가지 정도 해야 돼요. 첫째, 이 오프라벨 드럭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오프라벨 드럭이라는 거는 원래 A를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었는데 또는 나왔던 약인데 이게 보니까 B나 C에 듣는 거예요. 그래서 B, C 진단명으로 이 약이 나가지 않고 B, C를 위해서 또 쓰일 때 이럴 때는 오프라벨 드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 약들 중에서 항암 작용이 있는 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게 분류를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이 오프라벨 드럭, 이 항암 작용이 있는 이 드럭, 이 약들의 이 특징은 결국 뭐냐면요. 항염 작용이에요. 염증을 내리는 작용입니다. 이 모든 약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염증이에요, 염증. 그 이유는 이 암이라는 게요, 캔서라는 게 원리가 시작이 된 원리가 아마도 만성염증이다라는 쪽으로 거의 많이 가 있어요. 이 대사 쪽으로 보는 쪽에는.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염증이라는 건 여러분도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칼날로 찢거나 언니가 뜯겼을 때 그 염증이 나죠. 그래서 뭐 진물이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더럽게 이렇게 상처가 나서 그게 치유되는 과정을 볼 때도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 난 상처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도 어떤 염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일어날 때를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그 만성염증이 아마도 암의 발생과 암의 진행에 큰 영향을 주고 원인 발단 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 염증을 줄이고자 하는 게 바로 항암 작용이 있는 이런 약들입니다. 그래서 먹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된 약들입니다. 그래서 그 종류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말 그대로 진통소염제예요. 진통소염제. 우리 이제 어디 아프고 두통 있을 때도 먹고 이러는 이 진통소염제 있잖아요. 소염이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죠. 그래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 약 자체가 항암 작용이 있어서 이것을 먹기도 합니다. 두 번째, 제가 이제 메트포르민, 이 당뇨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메트포르민, 이 당뇨약 자체도 혈당도 내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내려주고 결국 이게 혈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몸 안에 혈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인자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염증을 낮춘다. 대사작용을 좋게 한다.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준다. 그 의미에서 항암 작용이 있는 약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암 환자들이 항암 작용으로 먹는가 하고 생소할 수는 있는데 항생제 계열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박테리아를 죽인다든지 아니면요 기생충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항진균제 곰팡이, 균을 죽이는 이런 약재들이 있잖아요. 이 약재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감염이 됐을 때들 먹곤 하는 이 약들인데 이 항생제들 또는 이제 항진균제 또는 이 기생충제 이런 것들이 항암 작용을 주더라는 거예요.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. 이 특히나 전이암, 암이 많이 진행된 분들 또는 굉장히 악성도가 높은 암들 이 암세포들이 어떤 특징들을 보통 갖냐면은 대식세포, 우리 몸의 염증세포가 갖는 특징들을 보통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암을 염증하고 뗄래야 뗄 수 없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암세포들이 가진 대식세포, 그쵸? 우리가 염증이 나거나 몸에 외부 침입자가 왔을 때 원래 와서 싸워주는 그 세포들이 암세포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암세포가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.
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사실 주변 세포도 잡아먹어서 포식도 할 수 있는 거고, 암세포는 그래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대식세포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전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그 대식세포의 작용, 포식작용, 그것을 블럭해 주는 게 바로 이 항생제 계열, 그 다음에 항진균제, 그 다음에 항말라리아, 이런 약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항암 작용이 있는 오프라벨 드럭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항암제 치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뭐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다 항암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쓰는 약제들이고요. 이 약제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제 4기로 진단받은 분들, 그러니까 이미 진단 당시에 전이암 로 진단 받으신 분들, 또는 악성도가 매우 높은 분들 있잖아요. 뇌교모종 세포, 그다음 췌장암 환자들, 뭐 담가환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항암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암암리에 알아서들 사용하는 약들이에요. 근데 이거를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식 온콜로지 그룹에서 항암을 같이 사용하면서 4기 환자들 또는 악성도가 매우 높은 환자들이 같이 하는 임상실험도 하고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약들이 중요한 거는 어떤 몸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약값이 매우 싸고 문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, 그리고 오히려 암세포에 더 타겟이 돼서 싸울 수 있는 염증을 낮춰주는 약들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를 누구나 다 써라, 그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이거를 저도 처방을 하는 분들은 4기 환자들이에요. 4기 전이암 또는 3기 중기 이상인 분들 있죠. 이미 거의 전이암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, 그 다음에 뇌교모종 세포암이나 췌장암, 너무 악성도가 높아서 이거는 그냥 진단받은 것 자체가 4기나 마찬가지인 암들이 있어요. 그 암들은 이미 그 성질 자체가 염증세포의 성질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는 오프라벨 드럭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 표준 치료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합니다. 근데 암 환자분들이 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. 이 암세포가 이미 전이가 됐다든지 아니면 원래도 악성도가 높은 암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굉장히 슈퍼맨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아주 여러 가지 기능들,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항암제 한 가지 또는 방사선 치료 한 가지 그것만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 암세포들을 공격해 주는 게 사실은 이 오프라벨 드럭이 하고자 하는 취지고,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용량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요. 암세포들이 워낙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가 또 살아나가는 방법들을 자꾸 찾으니까 이 암세포들을 정신없게 하기 위해서 A 방법, B 방법, C 방법, D 방법, E 방법, 이것들을 다 동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오프라벨 드럭을 함께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이해가 되셨나요?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는 게 있고, 이 오프라벨 드럭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오늘 처음 제가 진료를 한 환자한테 절대 처방하지 않아요. 일단은 음식이 잡히고 그 생활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자기가 열심히 지금 암을 이겨내고자 하려는 분들이 이제 라포가 형성되고 그랬을 때, 그때 이제 더해서 또는 처음에는 한 가지만 시작하고 더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4기 환자들이나 악성도가 높은 분들은 이 오프라벨 드럭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. 이 항암 효과를 더해줄 수 있는 이런 오프라벨 드럭들이 있다. 이 오프라벨 드럭들은 이 원리가 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, 염증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거,
그게 바로 원리다. 그 염증이 바로 암세포의 발생과 그 다음에 전이랑 너무 연관이 크기 때문에 그 염증 작용을 줄이려는 게 바로 이 오프라벨 드럭들의 특징이다. 이 오프라벨 드럭들은 원래 이 약의 가지고 온 진단명의 그 처방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쓰이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그런 약들이고요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것들은 왜 임상시험을 안 하나요?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약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개발이 된 약들이고 너무 싼 약제들이고요. 이거를 임상시험을 누가 서포트를 합니까? 임상시험은 다 제약회사들이 해주는 건데 제약회사들이 돈이 안 되는 이것들을 갖다가 이거를 더해서 암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임상시험을 할 리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이거는 임상시험이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. 네. 자,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. 또 이제 더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들한테 또 찾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.